한 주간 사건 사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배심원 전원이 다 무기징역에 합의를 했나 봐요. 네. 일단 배심원 7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도 뭐 구속력은 없지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요구했던 뭐 직접 증거가 없다. 또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요. 직접 증거 없이 뭐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건데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 화투 치다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화투는 10원짜리건 100원짜리건 그게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감정의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1원짜리를 치시다가도 싸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요 직전에 범행이 있던 날 그 직전에 무슨 싸움 때문에, 물론 그거 이제 도화선이 됐을 수는 있지만 훨씬 오래 전부터 계속 고스톱을 쳐오셨대요. 이 몇십 년 치셨대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싸움한 부분이 한두 분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켜켜이 좀 쌓여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좀 이제 발현돼서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범행 동기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범행 동기는 가능하다. 다만 좀 찜찜했던 거는 사실상 현장에 DNA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또 뭐 실제로 본 목격자가 없다. 이른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그 변호인들의 말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강하는 정황 증거가 엄청 많았어요. 가장 요번에 이제 증언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큰 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일단 할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나갔는데 뒤따라 나왔다가 119에다 신고를 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119가 왔을 때 박할머니가 방 안에도 4명 정도가 쓰러져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맞아요. 근데 그거 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9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간 상태고, 그 황 이장이죠. 황 이장님이 다시 한번 와보니까 평상시에는 열려있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한 손으로 잡아낸 게 안 열려요. 두 손으로 확 당길 때 안쪽에서 박할머니가 딸려 나왔어요. 문을 잡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황 증거로 작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한 4명 정도가 흰 거품을 푸푸 뿜으면서 쓰러져 있더라. 그리고 할머니는 잠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베개를 비고 있던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현장 상황이. 이런 작은 것들이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배심원단한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항소하기로 했다면서요? 할머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투고 싶은 거죠. 여전히 동기 부분에서 물론 교수님께서는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80 할머니가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항변도 나는 절대 약을 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호소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령 진짜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머니로서는 지금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형을 무기징역을 받느냐 10년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가 고령의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어떤 할머님의 간곡한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이제 사형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향에서는 최고형이 선고가 됐죠.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법원에서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온 동네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마을회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법원이 선고를 할 때는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극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할머니나 할머니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심하다라고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유죄가 선고된 상황을 추정으로 본다면 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게 타이틀이 또 하나의 악마를 보았다 사건인가 이런 타이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지인으로
살아온 이웃 그렇죠. 사촌간인데 같은 마을에서. 이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그것을 뻔히 보면서 이 할머니가 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어허.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 측에서는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다. 예. 그 나중에 이제 거품을 그리게 고통스러워할 때는 내가 휴대폰 조작도 잘 못하고 이분이 네. 고령이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냥 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3자가 보기에는 왜 문을 닫고 있었으며 예. 평소에는 열려있던 마을회관인데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옷에서 그 무슨 농약 같은 거 검출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다가 침이 묻은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국가수에서 침이 아무리 묻었어도 농약이 나오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정말로 피해자를 구호하다가 침이 묻었다면 예. 피해자의 DNA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정작 나와야 될 DNA는 안 나오고 농약만 농약만 나왔다는 검출되는. 것은 구호 행위는 네. 하지 않고 농약만 만진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의혹이 점점 강해지니까 네. 동기부는 좀 불분명하지만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예. 유죄라고 그 판단한 것 부분은요. 같습니다. 네. 할머니는 이제 거품을 닦아주는 바람에 내 손에 그 농약 농약이 성분이 묻었다. 묻어서 그거를 내가 스쿠터나 이런 걸 만져서 거기에 묻은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 네. 할머니가 닦아줬다는 걸레하고 휴지에서 그러면 농약 성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농약 성분이 안 나왔어. 왜? 거품에서는 농약 성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닦아줬다면 할머니 손이 거기 만졌기 때문에 DNA가 휴지에서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그래야지 할머니가 그 휴지를 만져서 닦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DNA가 할머니 DNA가 안 나왔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하.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저 한 32년 했거든요. 예. 네. 나는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항소심이 있으니까 완전히 유죄 확정이라고 우리 단정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진짜 범인이라면 저는 할머니가 고의성을 가지고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혹시 진짜 범이라고 범인이라면 하더라도, 예. 할머니가 좀 이 싸운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배탈이나 나고 좀 고생 좀 해봐라 아, 이런 네. 의미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골탕을 먹여주려고 예, 했었을 텐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죽음까지 일어난. 살해 고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참여재판을 했잖아요. 2심에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1심만 항소심, 1심만 국민참여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항소심에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뭘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보세요. 이렇게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닷새 동안 그 많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 배심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심원들이 네. 제대로 증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사도 도와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을 항소심에서 그냥은 못 바꾸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네.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진범이시라면 예. 네. 얘기를 하시고 자백을 네. 하시고 김 교수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예. 내가 네.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네. 왜냐하면 농약을 어느 정도 타야 어느 정도에서 치사량이 된다는 걸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도 두 분은 네. 돌아가셨지만 또 나머지 네 분은 또 깨어나기도 하셨고 그렇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마 유일하게 그나마 죄를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신은경 씨 아,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전 남편이 진 억대 빚을 신은경 씨가 진짜 갚고 있는 거예요? 갚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말이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는 빚을 갚고 있다고 이제 증명하는 뭐 변제 확인서 예. 이런 것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전 남편이 뭐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빚을 내가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예. 복수의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전 남편의 빚은 전 남편의 지인이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은경 씨가 갚고 있다는 돈의 정체가 뭐냐면 그 빚이 아니라 전 남편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출연 계약을 해서 출연료를 미리 땡겨가지고 엉뚱한 데다 썼다. 그 출연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고 지금 2억 원 남았다. 예. 이렇게 네. 지금 신은경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전 소속사 대표는 아니다. 내가 다 서류를 보니까 그 출연료 받아서 쓴 주체가 전 남편이 아니라 신은경 씨 신은경 본인인 씨다. 것 같다.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자기가 쓴 자기 빚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왜 전 남편 탓을 하냐. 아니 공형진 씨, 홍석천 씨 이런 분들은 네. 또 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남편 빚은 전 남편 지인이 갚은 것 같다. 그 부분을 증언을 한 거고 이제 홍석천 씨는 신은경 씨가 전 남자친구하고 또 이제 송사가 붙었는데 네. 내가 알기로 전 남자친구는 참 좋은 친구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신은경 씨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요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전 남편 지인
전 소속사, 예. 전 소속사, 전 매니저, 백화점 네. 여직원, 저기 명품사 또 운영하는 사람 줄줄이 전 지금 남자친구까지. 전 남자친구까지 네. 줄줄이 지금 신은경 씨한테 피해봤다는 사람들이 저요 이러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과연 신은경 씨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해명은 말로는 해명하지만 예.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신은경 씨가 지금 제시를 네. 못 해주고 있어서 네.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경 씨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또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속 시원하게 뭐라도 해명을 할 줄 예. 알았더니 네. 또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사진, 나 옛날에 아이랑 같이 많이 놀았다고 하면서 모성애 논란. 뭐 놀이동산 뭐 사진 네. 이런 거 보여줬는데 사진 한 장 보여줬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신은경 씨가 말로 그 시댁에서 내가 2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예. 나는 사실은 시댁에 이혼한 마당에 내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친정 엄마가 대신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뭐 자동차 이런 데서 만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또 시댁 전 시어머니는 아니 친정 엄마가 온 거 자체가 2번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지금 장애가 있으니까 예. 아이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는 신은경 씨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신은경 씨의 입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예. 또 하나 또 근거를 내세운 것이 변제 확인서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을 갖고 있다 네. 변제 확인서를 보여줬는데 지금 문제가 변제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쓴 주체가 신은경 씨 전 남편이냐, 신은경 씨 본인이냐. 아유,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정작 이건 확인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변제 확인서 보여주면서 전 억울합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은경 씨 아니 증언을 쟁점이 좀 너무 많아요. 일단 모성애 논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전 남편 빚 이거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여부 예, 예. 있죠.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수억 원 옷 예. 저기 갖다가 입은 거 네. 이거 문제 있죠. 그다음에 호화 해외여행 간 거 있죠. 아 이거 뭐 쟁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은경 씨 참 좋아했거든요. 예. 네. 근데 신은경 씨가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군 하나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참 그러니까요. 더 궁지에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여행사 모 언론사에서 하와이 여행을 이제 그 추진했던 여행사 직원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신은경 씨는 원래 요 직전에 그 소속사에서 보내줘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환전까지 그렇죠. 시켜가지고 예. 여행 한번 보내줘서. 예. 근데 그 내용을 여행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회사에서는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지불하는 그 여행비에 지불하는 거를 카드 7, 8개를 분할해서 납부를 했답니다. 그 형편이 한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가격도. 어려웠고 예. 또 그 다음에 좀 가능하면 저렴한 숙소를 하와이 쪽에 예. 좀 얻어가지고 사진 좀 한번 찍어주면 협찬돼가지고 싸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예. 찾고 네. 했는데 신은경 씨가 전부 호텔도 본인이 지정하고 심지어는 그 방실, 예. 호실까지 매토실까지 지정을 해서 본인이 지정한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행복한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행복한 여행하고 싶다 하는 문자 메시지를 또 공개를 했어요. 어허. 네. 그 부분을 봐서는 그 사치 여행 이 부분은 또 신은경 씨가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예. 사실 모성애 논란은 다른 사람의 가정사하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가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 모성애를 증명해라.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이 애매합니다 불가능. 이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예. 전 소속사와의 분쟁도 연예인과의 소속사 분쟁은 많으니까 워낙 이게 또 많으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데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차원을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왜냐하면 전 백화점 직원이 신은경 씨가 돈을 안 갚아서 예.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네. 그다음에 여행사 직원이 신은경 씨가 여행비 이거 결제를 또 잘 안 해줘가지고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어허. 일반 서민들이 예. 신은경 씨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는 서민 피해자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신은경 씨는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지점이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전소속사, 전전소속사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신은경 씨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신은경 씨를 거의 지금 뭐 거의 악마 수준으로 지금 만들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발단이 전 소속사와의 갈등 관계에서 지금 비롯돼서
전 소속사의 언론 플레이가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 신은경 씨를 또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론은 가능하겠죠. 예. 뭐냐면 그러면 저 신은경 씨가 데뷔한 지가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쪽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전 소속사 대표가 밝힌 것처럼 전 소속사에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럼 굳이 신은경 씨를 캐스팅해가지고 소속사에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느냐. 예. 그건 뭔가 그쪽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한 게 아니냐라는 예.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먼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다만 신은경 씨가 분명히 국민들 일반인들에게도 잘못한 건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피해자 내지는 힘겨운 사람 고생하는 사람인 척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말았어야죠. 연기로만 승부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힐링 캠프가 문제였구만요. 왜 방송 나와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고 예. 근데 뭐 소속사 대표가 밝힌 것처럼 아이한테는 돈 안 보내줬는데 그 돈을 고양이 밥값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아이고. 네. 아니 그럼 시청자들은 아니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좋아해주고 저 사람이 나온 광고를 보고 이러면 예. 우리가 저 사람의 형편을 낫게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불우한 어떤 아이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게 배신감. 그게 제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사생활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 본인이 그걸 본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이게 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소속사, 전 소속사 주장을 종합하면 예. 신은경 씨가 1년에 쓴 생활비가 최소 수억에서 10억에 달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아이고.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돈을 쓰고 해외에 나가서 스위트룸 가고 이랬던 분이 예.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살고 네. 있느냐. 할머니가 소원이 아들 피아노 하나 사주는 게 예. 소원이라고 하는데 네. 너무 극명하게 대비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네티즌들의 시선이 안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양잘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